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단계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입론서를 하나 쓰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? 뭐 진짜 많이 걸리면 오래 걸리고요. 뭐 짧게 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걸려요.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이 한 수업당 1시간 반에서 이제 2시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입론서를 그 하루에 끝내는 게 사실 저는 목표예요. 왜냐면 만약에 처음부터 뭐 인사, 논자 배경 이런 거 다 합했을 때 그 수업을 하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그 그러니까 입론서를 작성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. 이 모든 구색을 갖추려면 그러면은 수업을 5번을 해야 되잖아요. 5번을 해야 되죠.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4번 수업하는 친구들은 뭐 한 달 내내 그냥 책 하나에다가 논제 하나로 입론서를 쓴다는 건 사실 굉장히 지루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2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진도로 만들어서 수업을 나가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.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요. 그리고 엄마도 떡볶이를 잘 만드십니다.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주시려고 해요. 근데 그 전수해 주려고 하는데 막 예를 들어서 뭐 떡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쌀을 막 불려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고추장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재료까지 다 만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그 떡볶이 한 번 만들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?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? 미리 준비된 떡에다가 미리 준비된 라면에다가 마트에서 미리 사온 파에다가 그 재료들을 이미 다 준비를 놓으시는 거예요. 엄마가 혼자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뭘 알려주냐면 내가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만약에 시간 1시간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만 시키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먼저 들어간대. 그러면은 떡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그다음에 조금 끓이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파 써는 거 정도는 저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파를 썬다던가 아니면 라면 봉지를 이렇게 까서 뭐 스프를 이제 넣는다던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. 가르쳐 줄 때도 떡볶이라는 떡볶이라는 쉬운 주제 자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재료를 어떻게 조리할 건가 그것도 굉장히 쉬운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쉬운 걸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만. 저한테 엄마가 처음부터 뭐 갈비찜 만드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. 잡채 만들기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쉬운 재료에다가 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쉬운 메뉴를 먼저 선정하고 그 메뉴도 너무 복잡한 과정을 뭐 같이 마트 가고 뭐 어떤 떡이 좋고 이런 것까지 가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. 그냥 엄마가 이제 다 준비해 오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요리를 할 건가 그것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. 처음에 메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라? 쉬운 메뉴를 해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뭐 라면을 만들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쌀 짓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떡볶이 만들기 정도 수준으로 해야 돼요. 처음부터 무슨 뭐 팔보채 만들기라던가 아니면 뭐 잡채 만들기 이런 거 하면 이제 질려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도서를 선정할 때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책 내용 자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도서를 선정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도서를 선정해 주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제로 토론을 쓴다고 했을 때도 처음부터 모든 구색을 맞춰서 쓰게 하지는 않아요. 10가지라는 게 있는데 이 10가지를 다 하려면 10시간이 걸린다. 그러면 2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 1, 2, 3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. 근데 이제 보세요. 이 각각의 어떤 입론서를 작성했을 때 중요한 것부터 먼저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인사는 쉽죠. 인사는 쉬워요. 예를 들어서 뭐 딱 정해져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찬성팀의 입론자 지윤주입니다. 이런 거 쉬워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먼저 가르쳐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가르쳐도 상관없어요. 나중에 뭐 입론서 쓸 때 바로 하면 되니까.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 논제 배경이에요. 논제 배경도 좀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건 좀 그리고 이제 용어 정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독서 토론에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주제를 정하기 때문에 논제 배경 용어 정의도 조금 나중에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장 요약이라는 것도 중요해요. 우선은 뭐가 문제냐면 주장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주장을 모르잖아요. 주장을 못 만들어요, 애들이. 잘 못 만듭니다.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주장을 줘요. 근데 그 주장을 주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까요? 디스커션을 해야죠. 그래서 그 작품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책 논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찬성 측 입장이 뭔지 반대 측 입장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
주장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힌트를 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주장을 비슷하게 가까이 오면 선생님이 딱 이제 주장을 1번, 2번, 3번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장을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좀 설명을 계속 해주는 과정을 이제 디스커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주장 1, 2, 3 정해졌어요. 그럼 그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. 근데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? 책에서 찾습니다. 근데 만약에 책이 막 1000페이지짜리 분량이다. 그러면 근거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.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한다면 뭐 그림책이나 동화책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. 그래서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근거를 좀 빨리빨리 볼 수 있잖아요. 50페이지 정도면 뭐 그 앉은 자리에서 한 10분이면 또 쓱쓱쓱 본단 말이에요. 이미 한 번 읽어왔기 때문에. 그래서 근거를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근거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하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수업 시간에 저랑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랑 이제 처음 수업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월 수업 차수가 뭐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네 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몇 회차 정도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저랑 수업을 평범한 한 3, 4학년 정도 이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6차시 정도까지는 책에 대한 디스커션 얘기만 계속합니다. 네, 책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, 그리고 논제를 이해하는 과정까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찬성 반대 입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우선 논제를 이해할 수 있는가, 그러니까 그 도서를 보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논제로 넘어갈 수 있는가, 거기까지 6차시 정도. 그러니까 6회 정도의 수업이 필요한 거죠.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감을 잡아요. 그러면 그럼 지금 보니까 이 논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.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파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할까요?